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국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우선 중국 증시를 한 줄로 요약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직까지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뭐 단오절이라든지 중국한테 앞서 있던 이런 휴일들, 소비를 좀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까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전반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단오절 연휴로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어제 거래가 재개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역시도 증시는 전주에 이어서 부진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단오절 연휴 동안 부진했던 소비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오절 연휴 동안 여행객 수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상회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여행 소비가 2019년 수준보다는 낮았습니다. 이제 여행객 수가 확실히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중국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은 확실히 완화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지만 소비 심리가 아직까지는 위축되어 있다는 점이 증시의 악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주요 글로벌 IB에 이어서 3대 신용평가사인 S&P에서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점도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연휴랑 주말 동안 발생했던 대외 악재들이 반영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 측에서 중국에 대해 수출을 금지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미국 국무부에서 미국으로 펜타닐을 밀수한 중국 기업이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기소를 했다는 소식과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 이어서 클라우드 기업까지 제재할 것이라는 소식 같은 이러한 대외 악재들이 증시의 악재로 반영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이제 최근 상승 랠리를 펼쳤던 이제 기술주, 미디어, 텔레콤 업종이 차익 실현으로 추출되면서 증시 하락을 주도했고 반면에 베이징 등 다수 지역에서 고온 경보가 발령되면서 이러한 냉방 수요 기대감으로 유틸리티 업종은 나홀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국 투자자들이 봐야 될 중국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이슈로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이제 단오절간 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단오절 여행 연휴 동안 여행객 수는 이제 1억 600만 명으로 이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단오절의 112.8% 수준으로 집계되었고요. 다만 관광 매출이 2019년 대비 94.9%에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코로나 이전보다 많아졌지만 소비는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겠는데요. 지난 5월 노동절 연휴 때와 유사한 패턴을 이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중국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많이 수그러들고 있고 정부가 계속해서 내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중국 대표 관광도시인 하이난성에서 이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5천만 위안 규모의 여행 소비 쿠폰과 3천만 위안의 면세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하나로 총 140억 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점 추후에도 관광 수요를 계속해서 자극시킬 수 있겠고 상반기에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경계심과 제로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 탓에 소비가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더뎠더라면 이번 단오절 때 유동 인구수가 확실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는 소비 개선에 대해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연초에는 주요 글로벌 IB에서 올해 중국이 불마켓이라 모두 다 예상을 했지만 지금 줄줄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가 이제 3대 신평사 최초로 중국 경제 성장률을 5.5%에서 5.2%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대한 투심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위안화 환율도 덩달아 이제 달러당 7.2위안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7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기에 중국은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부양책이 불가피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제 주요 중국 경제 매체인 이제 중국 증권보의 보도에 따르면 재정 정책이 추가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시사를 했다는 점과
재정부에서도 재정 정책이 효율성이 제고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경제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는 정치국 회의가 7월 말에 개최 예정인데 해당 회의 결과와 회의 전후로 발표되는 부양책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볼 필요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맥락에서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이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봐야 될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원님? 네, 내일 제조업 경기를 점검할 수 있는 산업재 기업 이익 지표가 발표 예정이고요. 네, 30일에는 6월 PMI가 발표 예정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상 이전치 대비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위축 국면으로 예상되고 있고,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확장 국면을 유지하지만 이전치 대비 낮은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PMI 개선 여부가 아무래도 좀 7월 증시 불확실성을 좀 축소시켜줄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중국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이나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